아까 그 삼각함수 앞부분 쪽 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삼각함수 정의인 경우인데 삼각함수 정의 어디 있지? 삼각함수 정의는 단위원에서 우리는 소리가 정의를 단위원에서 내렸고 삼각함수 정의는 뭐냐면 얘가 시초점 그 다음에 이제 원 위로 움직이는 점 B로 잡았을 때 얘가 x, y겠지. 그때 각도가 생길 건데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y좌표. 그러니까 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여기 정의였지?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반지름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냐면 사인과 같은 경우는 y좌표가 결정을 하고 코사인은 x좌표가 결정을 하고 탄젠트는 뭐 둘 다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 이거였지? 두 문자. 그래서 모두 양수, 사인 반장수, 코사인 반장수, 탄젠트 반장수지. 또 반드시 연결해야 되고. 이게 그 삼각함수 정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부채꼴도 생각 폈어. 부채꼴에 공식 두 개 있었지? 요 반지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중심과 세타로 잡았을 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R 곱하기 세타지. 중요한 거는 얘가 무슨 관계냐면 포토법의 각을 의미한다 했고, 그다음 면적 공식이 두 개 있었어. 면적 공식은 어떻게 했지?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이용을 하자면 2분의 1의 R 곱하기 요거. 그리고 내가 특강을 했으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늘 시험 문제 중에서 좀 잘 안 되는 거 있을까? 그래서 어떤 좀 잘안 되니? 9번 하고 그냥 쭉 넘어가면 안 돼. 그래도 건강하게 좀 알려주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술 한번 들었으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9번 한번 가보자. 9번은 두 동경의 유치관계지? 두 동경의 유치관계는 좀 헷갈려서 암기가 잘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얘가 그 그림을 그리자겠어. 9번에 가보면 지금 세타하고 4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을 그리자고 했지. 하나의 동경에 x축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의 동경이 이런 식으로 구성돼. 이게 항상 각도는 0점 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은 다른 동경은 어떤 식으로 x축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각도는 그때 여기서 요각을 해야 되지. 요각이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구체적인 예를 들자고 했어. 이게 만약에 30도면은 x축에 대해 접해야 되니까 얘가 30이고, 그럼 베타는 또 330이 되겠지. 얘가 30이면 얘는 330이 나와줘야 돼. 그럼 두 각을 더했을 때 이쁘지 않나? 36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 출발점은 요거였어. 두 각을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이게 걔부터 이제 갈림길인데 두 각을 얘는 더해줘야 돼. 두 각을 더했을 때 360도가 나오니까 360도 곱하기 얘가 무슨 되지? 여기 별도로 360을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그렇죠. 어차피 n이 정수기 때문에 두 번 적을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한 각이 세타고 다른 각이 4세타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5세타지. 5세타 두 개를 더하면 5세타고 얘가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만족을 해야 되고 n은 정수. 그러면 세타는 5로 나누면 72도 곱하기 n이라는 거. 항상 문제는 세타의 범위가 나온다고 했고, 세타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를 내가 택해주면 되는데, 세타가 지금 2, 3, 90에서 180 사이에 있는 가니까 n이 0일 때 안 될 것이고 1일 때도 당연히 안 되고 n이 2일 때 되잖아. n이 2일 때 144도가 나오니까 딱 이 사이지. 3일 때 넘어가 버려. 180 넘어가니까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n이 2일 때 세타가 얼마나 되냐? 144도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내신 문제. 나머지 문제 괜찮아? 오늘 통과 정도는 그러니까 수원 특강 들었으면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어야 돼. 수원 특강 한번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무의미하잖아. 필수에 이제 말 그대로 이번 목표를 개념하고 반드시 남은 것들 빈출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딱 틀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게 나올릴 거 아니에요. 시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는 잘 잡혔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도 중요한 대로야. 삼각함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래프 활용을 하는 거. 그래서 전 시간에 144페이지까지 했죠. 오늘 145부터 할 차례죠. 145부터 해가지고 그래프 오늘 중요한 내용 할 거야.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각변화. 오늘 하는 게 정말 그 삼각함수의 딱 그 척추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145부터 갈게요. 145페이지에 가면 박스 안에 뭐가 나와 있나? 삼각함수의 공개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이건 의미가 있는 거봐. 우리가 탄젠트의 정리. 여기 보면은 탄젠트 세타의 의미.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코오데사, 코사인 세타하면 사인 세타로. 이거는 우리가 정의에 입각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가 탄젠트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x 좌표분의 y 좌표였지. 코사인의 정의 뭐였니?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x 좌표였지.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y 좌표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 분모에 반지름 r을 곱하면 x분의 y 자동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의하면 얘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당연히 연결해야 돼. 탄젠트는 코분했어. 코사인 대 사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걸 반드시 알게 돼야 되고 사인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 아니라 1이 된다 이거. 항상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건 아니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 각이 같아야 되더라. 이게 같아야지만 1이 될 수 있는 거야. 각이 다르면 제곱이 1이 절대 안 돼. 각이 같아야 되고 요거는 증명이 간단해. 증명은 우리가 정의에 그냥 넣으면 돼. 사인의 정의 뭐였어? 사인의 정의 반지름 분의 y 좌표. 이제 그 다음에 제곱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반지름 분의 x 좌표거든. 그 다음에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r 제곱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지.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애초에 정의를 내릴 때 이 p라고 하는 점은 애초에 어떤 점? 반지름이 r자리 노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되냐면 x의 제곱, y의 제곱은 r의 제곱. 얘가 성립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거든. 왜냐면 원 위의 점이니까. 따라서 얘가 뭐냐면 r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그냥 1. 자동적으로 증명되지.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럼 얘는 용도가 뭘까? 용도가 사인과 코사인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코사인 값을 알고 있어. 사인을 알 수 있잖아. 코사인 값을 대입하면은 사인 값 나오고 거꾸로 사인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코사인 값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을 바꿀 때 쓰는 게 바로 이거지.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삼각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일단 네가 각이 같아야 돼. 로그는 밑통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삼각함수는 각의 통일의 1순위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종류가 중요한데 종류는 얘로 바꾼다는 거지. 각이 우선 같아져 있으면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왔다 갔다 가능해. 그래서 요 145페이지는 두 개 기억을 해야 되고 얘를 이용한 문제 한쪽에서 해볼 건데 필수의 12번이니까 13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고 내가 필수의 12번을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놈의 값을 얘를 간단히 하네. 그럼 분모가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모를 통분시켜주는 거야. 분모 통분할 때 우리가 통분을 어떻게 하냐면 얘 곱하지 그러다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가잖아. 분모가 뭐냐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게 될 것이고 얘가 이제 크로스 올라가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은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통분했어. 그 다음에 정리합시다. 분자 보시게.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 정리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얘 적어볼게. 코사인 제곱 세타
다음에 2배 이건 이거지. 2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전개를 해줬어. 그랬더니만 우리가 이게 나오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아? 얘잖아. 1이지 1.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이거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2로 묶으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공통인수 지금 2로 묶었어. 그걸 약분 가능하잖아. 약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나가지. 그 다음에 13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고 필수에 이제 14번으로 먹어볼게. 필수의 14번은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삼각함수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게 되어 있는데 얘도 별로 그렇게 풀이가 좋은 방법 아니야. 우리가 실전 풀이 있지. 내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값 구하는 방법은 실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치? 내가 적어주지 않니? x축과 이거는 예각만 체크하면 된다고 했어. x축과 이거는 예각 체크한 다음에 뭐만 하면 된다? 부호만 입혀주면 끝난다 했지. 그러니까 14번을 딱딱하게 뭐풀 수도 있지만 그냥 1번 갈게. 3 사인 세타가 그 다음에 4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럼 사인 코사인 관계가 있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뭘 이용하냐면 저 탄젠트를 이용해야 돼. 양변을 내가 코사인 세타로 나눠볼게. 그럼 뭐 하냐면 3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지. 얘가 뭐냐면 4인 거야.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이 3으로 나눠주면은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요게 바로 누구의 정의냐면 탄젠트 세타의 정의잖아.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인 거야. 그치? 조건을 해석하면은 탄젠트가 3분의 4이다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 값 구하시오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때 삼각배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쉬워. 거기 보면은 거기 봅시다. 풀이 보면 되게 좀 이상하게 났지. 코사인 제곱 나누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체계적 내용이고 지금 몇 삼면이냐면은 지금 2, 3면이지. 각도가 파이에서 2분의 8, 2, 3면이야. 3, 3면이지.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어. 그러면 2, 4분 여기 3, 4분면 있을 때는 누구만 약수지? 탄젠트만 약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은 음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야. 삼각비에다가 항상 우리가 실전적인 방식은 삼각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다가 후 입히는 거 이게 가장 빠르다고. 그럼 탄젠트가 3분의 4야.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지. 얘가 3이고 얘가 4지?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저희가 이런 걸 내보니까 이거 얼마니? 그래서 5지? 피타고라스 수잖아. 그러면 사인부터 볼게. 사인 세타 얼마? 사인은 5분의 4. 사인 세타 얼마? 5분의 3이 되지. 부호만 입히면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 10번 주게. 그럼 뭐 해서처럼 요거를 양변으로 코사인 제곱 나눠서 바꾼 다음에 뭐 언제 그러고 있냐고. 그런 거는 그냥 책에서나 존재하는 풀이고 당연히 이렇게 좀 되겠네. 삼각비하고 부호를 입히는 방식으로 답을 풀는 거지. 답이 나왔지. 답이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겠지. 두 번째 거예요. 이 더하기 사이즈 이거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이즈 그거분의 1 얘가 2분의 5가 나왔다 이거지. 탄젠트 구하셔야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니까 통분하면 딱 이쁘지. 통분을 해보면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세타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로 올라가면 사인 없어지니까 2만 남네. 되니? 통분했어. 요게 2분의 5더라. 그래서 이제 크로스 X자 높여야 되지. 5 마이너스 5의 사인 제곱세타는 다가 되니까 여기서 사인 제곱세타가 얼마 되냐면 5분의 1 이게 나오지?
그럴 때 지금 괄호 안에 보면은 괄호 안에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세타의 범위가 뭐냐면 2분의 파이지. 파이지. 얘 몇 도? 90도. 얘 180도. 몇 사분면? 지금 현재 2, 4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야. 뭘 싸?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분수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의 값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인데 그 중에서 나는 양수만 택해주면 돼. 루트 5네.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그럼 탄젠트 구할 수 있어? 방금 한 대로 삼각 B에다가 부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인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의 제곱이 뭐였어? 이것분의 이거지. 얘가 루트 5분의 1이란 얘기야. 이거 얼마일까? 2가 되지. 그럼 탄젠트 지금 문제가 묻는 게 탄젠트 세타 묻고 있지? 탄젠트는 저희가 어떻게 했잖아? 이놈분의 이놈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때문에 2, 4분의 1가 음수치 마이너스. 각비의 값은 빠르고 정확하게. 좀 훈련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필수를 해야지. 5번 다 적은 사람은 15번 쪽. 15번은 곱셈 공식이야. 15번이 안 풀리면은 그 고일에 곱셈 공식이 안 되게 되는 거고. 내용 필요가 없잖아. 15번을 가보면 사인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도 돼. 편의상 좀 줄임말로 써볼게. 어차피 각도가 최대한 통일했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얼마? 2분의 1이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제곱 제곱의 하는 일이잖아. 얘는 이미 알고 있어. 걔도 한번 적어볼게.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얘를 이용해서 1번은 뭘 묻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묻지. 곱셈 공식 아니야. 고일 내용이지? 이노의 제곱, 즉 4분의 1은 이거의 제곱은 1에다가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런 거지. 그래서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1번 남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빼기 코사인이야. 이것도 곱셈 공식이잖아. 사인 빼기 코사인인데 지금 거의 괄호 안에 시전하게 괄호를 볼까? 괄호 안에 뭐라고 되냐면은 지금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네. 여기 괜히 주어진 게 아니야. 여기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2번을 풀기 위한 거지. 그럼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잖아. 얘를 다이렉트로 못 구하니까 이놈의 제곱은 구할 수 있지. 제곱은 어떻게 되니? 곱셈 공식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놈의 곱셈 공식. 얘 말좀 되겠어. 얘 1이니까 1 빼기 2배 앞에 거 구하고 제완료 마이너스 8분의 3. 그러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가 되고 8 4분의 3. 그래서 4분의 7이 됩니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요놈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을 내보면 사인에서 코사인 빼면 얼마?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양수만 택해주면 되겠지. 사인이 더 크기 때문에 2분의 7. 다음 3번. 3번은 세제곱이네. 얘도 이제 곱셈 공식이지? 세제곱. 세제곱 곱셈 공식을 오랜만에 써볼까? 이게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거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세배 이거에다가 요거가 되겠지. 오랜만에 읽기. 올리냐? 이거 보고 있어? 곱셈 공식 요거니까. 그럼 대입하면 되겠지? 요거 얼마? 2분의 1.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요거 앞에 거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 요거 2분의 1. 그치?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8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될 거고 16분의 9. 그러니까 계산하면 16분의 11.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4번 마지막으로 4제곱이야. 얘도 곱셈 공식이니까 4제곱 어떻게 했어 우리가? 4제곱은 제곱을 제곱하는 과정이 나오지 뒤처리만 해주면 되지. 얘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4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4제곱.
요거 정리하는 건 되죠. 그다음에 2배 이거니까 불필요한 거 제거하면은 이놈이지. 곱셈 공식. 그래서 요거는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2배. 얘는 저기 1번 전령 관계였어.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이니까 64분의 9가 됐지. 1 빼기 32분의 9 그러면 32분의 23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해줍니다. 됐어? 그 다음에 필수의 신용법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고등 과정을 하는 것밖에 없어. 근계수학이잖아. 무조건 거의. 그러니까 근계수학에 적어놓고 16번을 가보면 2차 방정식 5x 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이거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바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하는 거야. 우리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할 거고 두 분의 합은 뭐가 되냐면 근계수학이 두 분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로 그려면 5분의 1이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을 구합시다. 곱은 얼마니? 1분의 0이니까 5분의 k.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앞에 문제하고 비슷하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수 k 값 구하시오 이거. 숨겨진 조건 하나 있잖아 우리가. 항상 사인 곱하기 사인은 숨겨지게 제곱제곱이 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인 얘를 이용할 거니까 여기서 곱셈 공식에서 마찬가지 문제가 이거의 제곱은 즉 25분의 1 이놈은 이거의 제곱은 1에다가 1 더하기 이놈의 2배지 뭐야. 2의 5분 곱셈 공식 문제잖아.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25분의 24 얘가 바로 뭐냐면 5분의 1가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5분의 24 곱하기 2분의 5를 되겠지. 약분만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5분의 12 할 수 있지? 이제 생각 문제 주네. 삼각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항상 정의에서 도출을 해. 정의 한번 살짝 줘볼까? 그러니까 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 하기 전에 뭐 정의를 살짝 떠올려 보면은 단위원에서 정의가 됐었고 여기 P라는 점이 있을 때 x 세타지. 내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우리 책은 X래. X로 합시다. 세타로 하는 X. 내가 이제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볼 거야. 사인은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Y좌표라고 했어. 그러면 각도가 0부터 딱 움직일 건데 Y좌표의 변화를 잘 봐야 돼.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 Y좌표의 변화를 볼 거니까 0에서는 Y좌표, 0에서는 Y좌표가 어떻게 되니? 0이지? 그런데 각도가 생기면서 Y좌표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그럼 제일 높을 때, Y좌표가 제일 높을 때 언제? 90도일 때잖아. 90도일 때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지? 원의 반지름이 지금 R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Y좌표의 변화를 보면은 여기 0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점들이 여기 2분의 1, 즉 90도, 그 다음에 파이, 180도,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Y좌표가 쭉 증가하다가 0이 0이지 쭉 증가하는데 90도가 되는 순간은 값이 얼마일까? Y좌표가 R이 되지. 그러면 사인은 2분의 파이로 우리 정의가 뭐였냐면 사인이 저기 뭐였니?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Y좌표가 언제? R이라며 90도일 때 얼마? 1 나와. 맞지? 90도가 되는 순간은 즉 사인 90도야. 사인 90도는
사인의 정의가 반지름분의 y좌표였단 말이야. 딱 90도가 되는 거 y좌표가 지금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된 정의고 쭉 올라간다는 거지. 이때 y좌표가 뭐가 되고 1이 돼. 사인 값을. 그러다가 이제 얘를 넘어가 이제 y좌표가 점점 내려오지? 내려와. 그럼 180도가 되는 순간 y좌표가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니까 쭉 여기서 정점을 찍고 이제 180도가 되는 순간 내려오는 거지. 올라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y좌표가 180도 넘어가면 이제 뭐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뀔 거고 y좌표가 가장 낮은 순간은 언제다? 요 순간이야. 요 순간 좌표는 0,-i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에 여기는 지금 270도죠. 2분의 3파의 순간인데 얘는 반지름이 r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270도가 되는 순간은 값이 얼마나 난다. 이때 여기 순간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일단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y좌표가 올라가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게 반복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쭉 있을 때 요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이런 거지. 또 이쪽도 음수도 이게 바로 뭐냐면 사인 X의 그래프. 그럼 먼저 사인 X의 그래프부터 살짝 좀 분석해보면 그 그래프 분석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뭐냐면 정역 치역을 먼저 조사해. 정역은 뭐라고 했지? 이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바로 정역이지? 그렇지? X는 막 딱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판단이 쉽다고 했어. X축의 수직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빛을 썼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는 기본이지. 쫙 다 나타나고 이쪽도 다 나타나지. 그러니까 정역은 모든 실수야. 빠짐없이 X값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치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수화에서 나오는 함수값을 의미해. 함수값, 즉 y값.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의 수직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빛을 쏜 거지. 그럼 그림자가 정확히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치역은 뭐가 되냐면 y에서 사인에서 1까지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막 이거 배울 때 막 사인이 1을 넘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었어. 2분의 3 애초에 불능이야. 사인이랑 코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이야.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그 사이 왔다 갔다 버리지. 얘를 넘어가는 값이 애초에 나올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뭐냐면 내가 주기함수지. 이런 거 주기함수. 한 사이클 딱 모양이 요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지. 요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사이클이 반복이 될 때 얼마나 걸렸지 지금? 0에서부터 2파이까지잖아. 0에서부터 2파이. 네, 그 주기는 뭐가 되냐면 2파이가 돼. 한 요 사이클 도는데 걔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F의 X나 F의 2파이 더하기 X나 같이 적용하는 거지. X 0분, X가 0일 때는 X가 2파일 때와 동일하고 X가 파일 때는 3파이하고 동일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 그래프를 때려보면은 얘는 무슨 대칭이냐면 원점 대칭이지 얘들아. 여기 있는 점은 원점의 대칭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은 원점 대칭하고. 그렇지? 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의 함수야. 한글로 원점 대칭이지만 우리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해? 원점 대칭을 표현해. 이거는 원점 대칭 시험에서 이렇게 안 쓰지. 한글이 수학 시험에 가도 원점 대칭이면 이거지. 부를 뒤집어 놨을 때 이제 fx에 x의 부를 뒤집었을 때 얘가 마치 기어 나오는 이러한 효과. 이렇게 기어 나오는 효과가 나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의 정의는 이놈이야. 얘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기함수라고 했지.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 들어가는데 수화 한 번에 들어봤으면 알겠지. 이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기어 나와서 기억 나온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내가 그냥 기어 나온다는 표현을 쓴 거야. 뭐 이거와 관련해서 되게 엄청난 사연이 있지.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수학 시간에 얘기하고. 하여간 우리는 요걸 기억하는 거야. 원점치 표현이구나. 사인 X의 그래프. 여러분인데 코사인 한번 볼까? 코사인. 코사인의 그래프가 보면은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단위와 작게가 그리고 시작해볼게. 지금
코사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코사인은 x좌표잖아. 이제는 뭐냐면 x좌표의 변화를 볼 거야. x좌표의 변화를 내가 관찰해 볼 거고. 처음에 0일 때는 반지론지 알거든. 0일 때는 x좌표가 제일 크지. 그렇지 않니? x좌표의 변화를 본다고 해서 코사인이 있고. 두 번째 내가 그릴게. y는 코사인 x를 줄 건데 애초에 코사인의 정의는 뭐냐면 x좌표였어. x좌표의 변화를 볼 거고, 그럼 x좌표는 0도일 때가 제일 커. 0도의 좌표가 뭐냐면 i,0이잖아. 요점의 좌표가 i,0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의 정의가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얘가 x좌표가 r이니까 그때 값이 얼마 나오냐면 1이 나와.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0도일 때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1이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각도가 생기면서 지금 x좌표가 어떻게 되지? 줄잖아. 계속 줄어. 이때 90도일 때 얼마가 되겠어? 여기 중요한 게 여기 2분의 8일 때, 여기 8일 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일 때, 그 다음에 여기 8일 때. 한 주기를 구해볼 건데 x가 0일 때 x좌표 컸어. 1이야. 그 다음에 지금 90도일 순간에 x좌표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려와.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x좌표가 제일 작은 순간 언제다? 이 순간이지. 이 순간에 x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r, 0이 되지. x좌표.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r을 집어넣으면 뭐냐면 마이너스 되겠지. 그때는 다시. 그래서 코사인은 가장 작은 때가 마이너스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180도를 넘어가면 이제 x좌표가 다시 증가해. 다시 증가하지. 쭉 계속 증가해.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사이클을 그랬어. 이게 한 사이클이야.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이게 반복이 되지. 반복이 되니까 이런 거 계속 보이겠지. 여기도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거의 다 비슷해. 첫 번째 정의 어떻게 되냐? 정의하고 모두 필수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치역 봅시다. 치역도 동일하지. 치역도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아무리 커도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코사인 x는 1 사이로 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함수지. 코사인의 주기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이 2파이지. 사인과 동일해. 그래서 얘도 f x랑 f의 2파이 더하기 x랑 같은 이런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는 좀 특이하지. 다른 점이 여기 있잖아. 얘는 y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접히지. 그러니까 무슨 대칭? 얘는 y축 대칭. y축 대칭. 그 y축 대칭을 수학적으로 표현 어떻게 하지? f에 도를 뒤집어 넣었을 때야. 얘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지.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가 2차 함수잖아. 얘들아. y축 대칭. 2차 함수가 2차 함수 떠올려보면은 1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함수값이 동일하잖아.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를 뒤집어 넣어도 전혀 변화가 함수값의 변화가 없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y축 대칭 함수다. 어렵지 않잖아. 근데 마지막 누구 남았니 이제? 탄제트만 해결하면 돼. 탄제트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조금 힘내봐. 봐봐. 그 다음에 탄제트 본 건데 탄젠트는 내가 정의를 내릴 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탄젠트 뭐라고 했지? 기울기. 그렇잖아.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의 변화를 볼 거야. 그림은 저놈을 재활용할 때 탄젠트의 그래프 세 번째 저희는 탄젠트 x 이거를 그래프 한번 그려줄 건데 탄젠트는 기울기의 변화를 잘 보는 거지. 기울기의 변화. 봅시다. 0일 때에는 요 x축의 이러한 직선이지. 기울기 얼마? 기울기 0이지? 이제 기울기가 각도가 생기면서 기울기가 생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지금 양순이 음순이 이거 우상향하니까 기울기 양수지.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다가 딱 90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세로선이 되지. 세로선 기울기 얼마? 세로선 기울기 얼마? 뭐가 되니? 우리 기울기 정의가 뭐냐면 얘 x1 y와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러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잖아. 분모가 0 돼버리잖아. 기울기가 큰 게 아니야. 기울기가 큰 게 아니라 기울기 자체가 없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야.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어. 가로선은 기울기가 있나? 0. 세로선은 기울기 없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중요한 지점이 여기 2분의 파이하고 그다음에 파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하고 마찬가지로 파이 이 4개의 지점 건데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90도일 때는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가 없잖아. 기울기가 없다는 게 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보다 커지는 순간 어떻게 되지? 커지는 순간 이런 직선 나오지 얘들아. 음수잖아. 음수인데 값하는 거는 큰 거야 작은 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양수에서는 값하라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지. 얘보다 얘가 크잖아. 음수에서는 값하라질수록 기울기가 작은 거지. 누울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완만할수록 더 큰 거고. 그래서 봅시다. 2분의 파일 때는 얘는 아예 함수값이 없어. 비어있고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0도일 때 0이었고 쭉 올라가지. 쭉 올라가지. 기울기가 90도가 되는 순간에 기울기가 존재하잖아. 90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90도를 넘어가면 아주 작은 값이야. 저 밑에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90도를 넘어가서 아주 작은 값이 어떻게 커지다가 이제 180도가 되는 순간 다시 뭐가 돼? 0이 돼. 180도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쭉 작은 값이었다가 180도가 되는 순간 0이 되고 다시 18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제? 다시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270도일 때는 다시 또 세로선이니까 기울기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270 넘어가면 다시 음수니까. 이게 반복입니다. 탄젠트 그래프 이런 모양이야. 여기서 이 파이까지 되니까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지.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1분의 8. 그리고 한 S라인이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탄젠트의 그래프가 아니다. 탄젠트 좀 특이하지.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 특징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정의역부터 삽시다. 정의역은 X축에다가 수직 방향 빛을 쐈지? 그럼 그림자가 다 나타나니? 다 나타나? 아니지. 요 지점 빠지잖아. 여기 함수가 없다며. 요 지점. 비어있는 지점들이 있지. 걔를 그러니까 뭐냐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걔를 표현한 방법이 이거지. n이 정수. n이 0이면 2분의 파이. n이 1이면 2분의 3파이. n이 2면 2분의 5파이.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한 지점들이 이 지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지점은 비어. 그러니까 x가 요거를 제외한 모든 지수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빠지는 점이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봅시다. 지금 사인 코사인 치역이 뭐냐면 마일의 셈까지 막 왔다 갔다 그러는데 탄젠트는 그렇지 않아. 쭉 올라가잖아. 쭉 내려가지. 그치?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좀 변화겠지. 모든 실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도 주기 한번 봐봅시다. 탄젠트의 주기 어떻게 돼? 한 사이클에 반복이 되는데 얼마 걸렸어? 또 S라인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길이가 얼마니? 파이지?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야 얘는. 그래서 F의 X하고 F의 파이 더하기 X. 얘는 좀 주기가 다르지? 사인 코사인이랑 다르지? 사인 코사인이랑 주기가 2파이. 얘는 파이야. 그 다음에 얘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얘는 뭐냐면 점근선. 사인하고 코사인은 점근선이 없어. 얘는 점근선이 있어. 이런 게 바로 점근선이고. 내가 점근선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절대 될 수 없는 값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점근선이지. x가 이 값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 얘한테 근접만 그린 거지. 그래서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요 놈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절대 될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이다. 자,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얘 무슨 대칭일까? 그림 딱 봐봐. 이미 그림을 그렸잖아.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또 어디 적었을까? F에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기어 나온 거, 즉 비함수 돼야 된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돼. 그래프를 모르면 방부등식은 풀어. 그냥 그래프는 풀면 돼. 그래프 그려놓고서 방정식과 부등식 풀기 때문에 잠깐만 풀었다가